2018년 3월 어느 화요일 강원도 한 스키장 리프트 앞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리프트가 멈춰 있었습니다. 안내 방송도 없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직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은 30분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몇몇 손님들이 직접 관리사무소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도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스키장이 망하는 이유는 가격이 비싸서다. 서비스가 형편없어서다. 그런데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가격이 비싼 건 결과입니다. 서비스가 나쁜 것도 결과입니다. 진짜 원인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한국 스키장 몰락의 진짜 이유를 밝히겠습니다. 3인 가족이 3박 4일 스키 여행을 다녀오면 170만 원이 듭니다. 월급쟁이 두세 달치 여윳돈이 한 번에 사라집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손님보다 직원이 먼저 도망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당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틀렸습니다. 스키장에서 가장 먼저 떠나는 건 손님이 아닙니다. 직원입니다. 지난 겨울 전국 스키장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리프트가 멈춰 있고 안전요원은 보이지 않고 식당은 점심시간인데도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운이 나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건 어느 한 스키장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스키장이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일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리프트 운영 직원 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저 시급 받으면서 영하 10도에서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는데 누가 하겠냐고요? 한 달 일해봐야 200만 원입니다. 그 돈이면 편의점 알바가 훨씬 낫습니다. 따뜻한 실내에서 일하고 교대 근무도 되고 월급도 비슷합니다. 이전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스키를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시즌 아르바이트로 많이 왔습니다. 슬로프를 무료로 탈 수 있다는 게 매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매력이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스키를 타는 젊은이 자체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스키장 경영협회에 따르면 스키장 이용객은 2011년 686만 명에서 최근 443만 명으로 약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2010년대 초반만 해도 스키와 스노보드는 겨울 대표 레저였습니다. 대학생들 사이에서 MT 다음으로 인기 있는 활동이 스키장 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스키를 좋아하는 사람이 줄었으니 스키장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도 당연히 줄어든 겁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시작됩니다. 스키장 운영사들은 적자에 허덕이면서 인건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정규직은 계약직으로 바뀌고 계약직은 단기 알바로 대체됐습니다. 경력 있는 전문 인력들은 하나둘 떠났습니다. 리프트 정비사, 슬로프 관리사, 안전요원처럼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에 경험 없는 단기 알바가 투입됐습니다. 당연히 서비스 품질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서비스가 나빠지니 손님들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스키장 후기가 쏟아졌습니다. 리프트 고장으로 1시간을 기다렸다.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자기 일이 아니라며 무시당했다. 이런 글들이 매일 올라왔습니다. 손님들은 분노했고 재방문은 바닥을 쳤습니다. 이것이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직원이 부족하니 서비스가 엉망이 되고 서비스가 엉망이니 손님이 떠나고 손님이 떠나니 매출이 줄고 매출이 줄으니 인건비를 더 줄이고 인건비를 줄이니 더 많은 직원이 떠납니다. 이 고리를 끊지 못하면 스키장은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단순히 경영을 못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뒤에는 스키장 사장님들도 어쩔 수 없는 거대한 구조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스키장이 왜 비싼지 이해하려면 먼저 한국의 겨울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합니다. 스키장을 만들려면 3가지가 필요합니다. 높은 산, 추운 날씨, 그리고 눈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3가지 모두 부족합니다. 먼저 산부터 봅시다.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은 한라산으로 해발 1950m입니다. 백두산을 제외하면 2000m가 넘는 산이 없습니다. 반면 일본 알프스는 3000m급 봉우리가 수두룩하고 스위스 알프스는 4000m를 넘습니다. 산이 높아야 기온이 낮고 기온이 낮아야 눈이 오래 쌓여 있습니다. 한국의 낮은 산들은 태생적으로 스키장 운영에 불리합니다.
다음은 날씨입니다. 한국의 겨울은 점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국립기상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100년 동안 한국의 겨울은 18일이나 짧아졌습니다. 겨울 평균 기온도 꾸준히 올랐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인공눈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인공눈을 만들려면 기온이 영하 3도 아래로 떨어져야 합니다. 새벽에만 잠깐 기온이 내려가는 날에는 제설기를 새벽 내내 돌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눈입니다. 한국은 자연 눈이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일본 홋카이도는 겨울 내내 눈이 쏟아져서 별도로 눈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파우더 스노우라고 불리는 가벼운 천연 눈이 슬로프를 덮습니다. 파우더 스노우란 수분이 적고 입자가 고운 눈으로 스키를 탈 때 가장 이상적인 눈 상태를 말합니다. 반면 한국은 다릅니다. 영동지방, 그러니까 강원도 동해안 쪽을 제외하면 겨울에도 눈 구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용평이나 하이원 같은 강원도 산간 지역도 자연 눈만으로는 스키장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거의 100% 인공눈에 의존해야 합니다. 인공눈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제설기라는 기계가 물을 아주 작은 입자로 분사합니다. 이 물 입자가 차가운 공기를 만나 얼면서 눈이 듭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 어마어마한 전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형 제설기 한 대를 하루 종일 가동하면 일반 가정집 한 달 전기 사용량의 10배가 넘는 전기를 소모합니다. 스키장 하나에 이런 제설기가 수십 대 있습니다. 전기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물도 필요합니다. 인공눈을 만들려면 슬로프 1km당 수천 톤의 물이 필요합니다. 이 물을 끌어오려면 대형 펌프가 필요하고 펌프를 돌리려면 또 전기가 필요합니다. 겨울에는 물이 얼지 않게 관리해야 하고 배관이 터지지 않게 점검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 인력과 비용이 투입됩니다. 한국 스키장의 운영 시즌도 문제입니다. 자연눈이 풍부한 일본이나 유럽의 스키장은 11월부터 4월까지 약 6개월 영업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12월 중순에 겨우 개장해서 2월 말이면 폐장합니다. 실질적인 영업일은 70일 남짓입니다. 좋은 눈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날은 50일도 되지 않습니다. 1년 365일 중 고작 50일 동안 벌어서 365일치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걸 식당으로 비유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1년에 50일만 장사해서 1년치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를 모두 충당해야 하는 식당을 상상해보세요. 메뉴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스키장의 리프트권이 비싼 이유, 식당 밥 한 그릇이 25,000원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한계 위에 최근 몇 년간 결정적인 타격이 더해졌습니다. 바로 전기요금과 기후변화의 이중 공격입니다. 스키장 리프트권 가격이 왜 이렇게 올랐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봅시다. 2015년 스키장 리프트권 평균 가격은 하루 5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2024년에는 9만 원을 넘었습니다. 10년 사이에 거의 2배가 된 겁니다. 같은 기간 일반 물가 상승률은 약 25%였습니다. 다른 물가가 25% 오르는 동안 리프트권은 80% 올랐습니다. 왜 유독 스키장만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답은 전기요금에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2022년부터 전기요금을 연이어 올렸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2년 사이에 약 40% 상승했습니다. 스키장은 제설기, 리프트, 조명, 난방 등 모든 시설이 전기로 돌아갑니다. 전기요금이 오르면 스키장 운영비가 직격탄을 맞습니다. 여기에 기후변화가 겹쳤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니 제설기를 더 오래 돌려야 합니다. 10년 전에는 밤에만 제설기를 돌려도 됐습니다. 지금은 새벽부터 오전까지, 때로는 낮에도 돌려야 합니다. 제설기 가동 시간이 늘어나니 전기 사용량도 늘어납니다. 전기요금이 올랐는데 사용량까지 늘어나니 전기요금 청구서는 가파르게 뛰었습니다. 이 현상을 기후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현상입니다. 쉽게 말해 날씨가 변해서 돈이 더 드는 겁니다. 원래는 농산물 가격이 오르는 걸 설명할 때 쓰던 말입니다. 가뭄이나 홍수 때문에 농작물 수확량이 줄면 채소 가격이 오릅니다. 이게 기후플레이션입니다. 그런데 이제 스키장에도 기후플레이션이 적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눈이 안 오니 돈으로 눈을 만들어야 하고 그 비용이 리프트권 가격에 전가됩니다. 숫자로 따져보면 더 명확합니다. 스키장 하나를 한 시즌 운영하는데 전기요금만 수십억 원이 들어갑니다. 대형 스키장의 경우 한 시즌 전기요금이 100억 원을 넘기도 합니다. 여기에 인건비, 장비 유지비, 시설 감가상각비까지 더하면 운영비는 천문학적으로 불어납니다.
감가상각비란 리프트나 제설기 같은 비싼 장비가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줄어드는 것을 비용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결국 리프트권 가격의 절반 이상이 이런 고정 비용을 충당하는 데 쓰입니다. 문제는 이게 스키장 사장님들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온이 오르는 건 그들이 막을 수 없습니다. 전기 요금이 오르는 것도 그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손님에게 사정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리프트권 살 때 기온 상승률과 전기요금 인상폭 설명하면 누가 공감하겠습니까? 손님 입장에서는 그냥 비싸졌다, 바가지다 이렇게 느낄 뿐입니다. 경영진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적자가 쌓입니다. 적자가 쌓이면 결국 폐업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올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가격은 더 가파르게 올랐고 소비자들의 반발은 더 거세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기후변화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2030년까지 한국 겨울 평균 기온이 추가로 1도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기온이 오르면 제설 비용은 더 늘어납니다. 스키장들은 진퇴양난.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기도 뒤로 물러서기도 어려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가격을 더 올리면 손님이 더 떠나고 가격을 그대로 두면 적자가 늘어납니다. 스키장을 떠나는 손님들의 마음속에는 분노보다 더 큰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배신감입니다. 170만 원이라는 금액을 생각해 봅시다. 3인 가족이 3박 4일 스키 여행을 다녀오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이 돈이면 동남아 휴양지에서 일주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일본 온천 여행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국 스키장에서 이 돈을 쓰면 무엇을 얻을까요? 흙이 드러난 스로프, 1시간씩 줄 서는 리프트, 불친절한 직원, 25,000원짜리 비빔밥입니다. 실제 경험담을 들어보면 상황이 더 명확해집니다. 40대 김대리는 아이에게 스키를 가르쳐 주려고 스키장을 찾았습니다. 아이가 넘어졌는데 주변에 안전요원이 없었습니다. 안내데스크에 전화했더니 자기 담당 구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국 김대리가 직접 아이를 안고 슬로프를 내려왔습니다. 그 가족은 다시는 한국 스키장에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직장인 모임에서 당일치기로 스키장을 방문했습니다. 렌털 장비를 빌리는데 1시간, 리프트를 타는데 40분, 점심을 먹는데 또 30분을 기다렸습니다. 실제로 스키를 탄 시간은 2시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1인당 15만 원을 썼는데 제대로 탄 건 2-3번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차라리 그 돈으로 좋은 식당에서 밥을 먹을 걸 하고 후회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불만글이 매일 올라옵니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가지, 불친절, 부실, 실망. 사람들은 단순히 비싸서 화가 난 게 아닙니다. 비싼 돈을 내고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화가 난 겁니다. 기대와 현실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족 단위 손님들의 이탈이 두드러집니다. 아이들에게 겨울 스포츠를 경험시켜주고 싶은 부모들이 스키장을 찾았다가 실망하고 돌아갑니다. 아이가 다칠까봐 불안하고 돈은 돈대로 깨지고 좋은 추억은커녕 스트레스만 받고 왔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가족은 다음 해에 스키장 대신 다른 곳을 선택합니다. 젊은 층의 이탈은 더 심각합니다. 20, 30대는 가성비에 민감합니다. 가성비란 가격 대비 성능. 쉽게 말해 돈값을 하느냐는 뜻입니다. 같은 돈으로 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주저없이 그곳을 선택합니다. 일본 스키장 원정 후기가 온라인에 퍼지면서 비교는 더 쉬워졌습니다. 한국 스키장에서 불쾌한 경험을 한 사람이 일본 스키장의 파우더 스노우와 친절한 서비스를 경험하면 다시 한국 스키장으로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국내에서 실망한 손님들의 눈은 자연스럽게 해외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한국 스키장의 위기를 가속하는 외부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과 중국입니다. 먼저 일본입니다. 그 돈이면 일본 간다는 말이 스키장에도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스키장은 한국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자연눈이 내리기 때문입니다. 일본 홋카이도와 니가타 지역은 겨울 내내 눈이 쏟아집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파우더 스노우가 바로 이곳에서 나옵니다. 가볍고 뽀송뽀송한 천연눈 유위에서 스키를 타는 경험은 인공눈과 차원이 다릅니다. 자연눈이 내리니 제설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일본 스키장의 제설 비용은 한국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비용이 적게 드니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일본 스키장 리프트권은 한국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저렴한 경우도 많습니다.
슬로프 품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데 가격은 비슷하거나 더 싸니 선택은 뻔합니다. 비행기 값을 더해도 일본이 이깁니다. 저가 항공을 이용하면 왕복 항공권이 20만 원 안팎입니다. 숙박비까지 포함해서 3박 4일 일본 스키 여행 비용이 한국 스키 여행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듭니다. 그런데 경험의 질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일본을 다녀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눈질이 다르다. 서비스가 다르다. 분위기가 다르다. 일본에 이어 중국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스키 시장을 공략합니다. 아예 자연을 무시하고 실내 스키장을 짓는 겁니다. 2017년 문을 연 하얼빈 완다 스키파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실내 스키장입니다. 최장 슬로프가 500m에 달하고 연간 방문객이 400만 명을 넘습니다. 영업수익만 6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100억 원입니다. 실내 스키장의 장점은 날씨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깥 영상 30도 한여름이어도 안에서는 스키를 탈 수 있습니다. 쇼핑몰과 연결돼 있어서 스키를 타다가 쇼핑을 하고 식사를 하고 다시 스키를 탈 수 있습니다.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매력적인 구성입니다. 중국 실내 스키장의 가격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한국 스키장보다 저렴하면서 시설은 최신입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 대신 중국 내 스키장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 스키장의 주요 고객층이었습니다. 그들이 빠지니 손님이 더 줄었습니다. 한국은 자연의 일본과 자본의 중국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일본처럼 자연 눈이 오는 것도 아니고 중국처럼 거대 자본을 투입해 실내 스키장을 지을 여력도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동남아 여행과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같은 돈이면 따뜻한 곳으로 가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겨울에 굳이 추운 곳에서 고생하면서 돈을 쓸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스키장은 이제 일본, 중국뿐 아니라 동남아 휴양지와도 손님을 두고 경쟁해야 합니다. 이런 사면초가 속에서 한국 스키장들은 어떻게든 살아남으려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한국 스키장들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움직임은 통합 시즌권입니다. 2024년 시즌에는 5개 스키장이 연합해서 X5 시즌 패스를 출시했습니다. 오트, 용평, 하이원, 웰리 힐리파크, 엘리시안 강촌을 하나의 시즌권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가는 50만 원대지만 각종 할인을 적용하면 30만 원대 후반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개별 스키장 시즌권이 비슷한 가격인 것과 비교하면 파격적입니다. 언뜻 보면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이건 최후의 덤핑에 가깝습니다. 덤핑이란 손해를 감수하고 가격을 확 낮춰서 파는 것을 말합니다. 손님이 너무 줄어서 어떻게든 사람을 끌어모으려는 몸부림입니다. 가격을 낮춰서라도 슬로프가 비어있는 것보다는 사람이 있는 게 낫습니다. 일단 손님을 데려오면 식당, 렌털, 숙박에서 추가 매출이 발생합니다. 리프트권에서 못 버는 돈을 다른 곳에서 벌어보자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 전략도 한계가 있습니다. 가격을 낮춰서 손님이 오더라도 그 손님들이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싸게 와서 불쾌한 경험을 하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인식이 굳어지면 이미지 회복이 더 어려워집니다. 일부 스키장은 아예 스키를 포기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스키장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겁니다. 리프트를 관광용 케이블카로 바꾸거나 슬로프를 잔디 썰매장으로 만들거나 아예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곳도 있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노는 공원으로 변신한 스키장도 있습니다. 스키장이 더 이상 스키를 타러 가는 곳이 아니게 된 겁니다. 폐업을 선택하는 곳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3곳의 스키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2021년 스타일 리조트, 2022년 베어스타운, 2023년 양지파인 리조트가 차례로 폐업했습니다. 특히 베어스타운은 2022년 1월 리프트 역주행 사고가 결정타가 됐습니다. 손님이 줄면서 시설 관리가 부실해졌고 부실한 관리가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그해 10월 무기한 휴장에 들어갔고 지금까지 재개장 소식이 없습니다. 한국 스키장 경영협회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스키장 중에서도 2에서 3곳이 폐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베어스타운이 시작일 뿐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남은 스키장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기후변화가 계속되면 영업 가능한 날은 더 줄어듭니다. 손님이 계속 줄면 매출은 더 감소합니다. 비용은 오르는데 수입은 줄어드는 구조에서 버틸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살아남는 곳이 있다면
그건 순수한 스키장이 아니라 종합 리조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키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계절 운영이 가능한 시설을 갖춘 곳만 생존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한국 스키장 몰락의 진짜 이유는 비싼 가격이나 나쁜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건 결과일 뿐입니다. 진짜 원인은 구조적 한계입니다. 낮은 산, 따뜻한 겨울, 자연 눈 부족이라는 태생적 약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제설 비용이 폭증했습니다. 전기 요금까지 올라 운영비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됐습니다. 1년에 50일만 벌어서 365일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적 모순. 일본의 천연 파우더 스노우, 중국의 초대형 실내 스키장과 경쟁해야 하는 현실, 동남아 휴양지까지 가세한 삼면초가 속에서 한국 스키장은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직원이 먼저 떠난 이유도 이제 명확합니다. 최저시급에 영하 10도에서 일하느니 편의점 알바가 낫다는 판단. 스키를 좋아하는 젊은이가 줄어들면서 무료 슬로프라는 매력도 사라졌습니다. 경력 있는 전문 인력은 불안정한 계약직을 견디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외국 남은 건 악순환 뿐입니다. 직원 부족, 서비스 악화, 손님 이탈, 매출 감소, 인건비 삭감, 더 많은 직원 이탈. 이 고리를 끊지 못하면 폐업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장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올겨울 170만 원을 흙바닥 슬로프에 쓸 것인지, 아니면 진짜 겨울을 찾아 일본이나 다른 곳으로 떠날 것인지.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질문이 남습니다. 기후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한국 스키장의 사례는 적응에 실패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줍니다. 다른 산업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에너지, 농업, 관광, 어떤 산업이든 기후의 영향을 받습니다. 스키장 몰락은 기후플레이션이 실물 경제를 무너뜨리는 첫 번째 신호탄입니다. 눈이 안 오면 스키장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겨울 의류 산업도 타격을 받습니다. 난방 산업의 구조도 바뀝니다. 농업도 영향을 받습니다. 스키장은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가장 극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산업일 뿐입니다. 우리가 알던 한국의 겨울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 눈사람을 만들고 썰매를 타던 추억, 친구들과 스키장에서 넘어지며 웃던 시간, 그런 겨울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그런 겨울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스키장의 몰락은 단순히 스키 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기후플레이션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경고입니다. 자연에 기대는 산업은 자연이 변하면 함께 흔들립니다. 비슷한 일이 다른 산업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지갑은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스키장은 시작일 뿐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같은 운명을 맞이합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